혹시 오늘도 아침 책을 집어들었다가 이내 미간을 찌푸리며 내려놓지는 않으셨는지요? 텔레비전 화면 속 자막이 번져 보여 답답하고 버스 번호가 흐릿해 놓쳐버린 경험은 없으신지요? 사랑하는 손주, 손녀의 재롱을 보면서도 그 맑은 얼굴이 안개가 낀 것처럼 뿌옇게 보여 속상했던 마음은 또 어떠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40년간 환자들의 눈을 돌보며 살아온 안과 의사, 올해 70을 넘긴 이준영입니다. 평생을 의사로 살며 다른 사람의 눈 건강을 자신했던 저 역시 5년 전부터 지독한 눈의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의사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제 눈도 노안과 안구 건조증이 찾아왔고, 한때는 제 인생의 유일한 낙이었던 독서를 포기해야 하나 절망하기도 했습니다. 책을 펼치면 단 10분도 지나지 않아 글자들이 서로 뒤엉켜 춤을 추고 눈알이 빠질 듯한 통증과 함께 머리까지 지끈거렸습니다. 세상이 점점 흐릿해지는 것 같았고 제가 좋아하던 모든 것들과 멀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환자들이 겪는 고통과 상실감이 얼마나 큰지를 말입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값비싼 수술이나 어려운 치료가 아니더라도 일상에서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반드시 내 눈을 되찾고야 말겠다고 말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이 방법은 제가 지난 5년간 제 눈에 직접 실험하고 수많은 환자들의 사례를 통해 효과를 검증한 제 40년 의사 인생의 모든 것을 담은 결정체입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여러분의 눈이 침침한 진짜 원인을 속 시원히 파헤쳐 돈 한 푼 안 들이고 침침한 눈과 안구 건조증을 2주 만에 해결하는 기적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4가지 핵심 해결책이 가장 궁금하신 분들은 바로 7분 50초로 이동해서 보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 원리를 먼저 이해하신다면 효과는 2배가 될 것이므로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돈 한 푼 들지 않는 기적의 눈 관리법,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소중한 눈 건강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눈이 침침한 진짜 이유. 많은 분들이 눈이 침침하면 그저 나이가 들어서 그래, 노안이라 어쩔 수 없어라고 쉽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서 눈의 기능이 떨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이를 방치하면 노안을 넘어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같은 무서운 실명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40년간 환자들을 진료하며 내린 결론은 우리 눈을 침침하게 만드는 진짜 원인은 단순히 나이 하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3가지 도둑이 우리 눈의 빛을 훔쳐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도둑은 굳어버린 수정체입니다. 우리 눈 속에는 카메라의 렌즈와 같은 역할을 하는 수정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젊을 때는 이 수정체가 말랑말랑해서 가까운 곳을 볼 때는 두꺼워지고 먼 곳을 볼 때는 얇아지면서 초점을 자유자재로 맞춥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단백질이 변성되어 수정체가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탄력을 잃은 돋보기처럼 초점 조절 능력이 떨어지니 가까운 글씨가 안 보이는 노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도둑은 메마른 눈물, 즉 안구 건조증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눈물은 그저 물로만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하지만 건강한 눈물은 물과 기름이 황금 비율로 섞여 있어야 합니다. 우리 눈꺼풀 테두리에는 마이봄샘이라는 기름샘이 20-30개가 나란히 있습니다. 우리가 눈을 깜빡일 때마다 이 기름샘에서 깨끗한 기름이 나와 눈물 위에 얇은 막을 씌워줍니다. 이 기름막이 눈물이 빨리 증발하는 것을 막아주는 보호막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나이가 들거나 관리를 소홀히 하면
이 기름샘 입구가 노폐물이나 굳은 기름 찌꺼기로 꽉 막혀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보호막이 사라진 눈물은 우리가 눈을 몇 번만 깜빡여도 공기 중으로 허무하게 날아가 버립니다. 기름기 없는 국물이 금방 식어버리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결국 눈은 메마르고 뻑뻑하고 시리고 쉽게 피로해지며 심하면 표면에 상처까지 나면서 세상을 뿌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도둑은 바로 자외선입니다. 젊을 때는 햇볕을 좀 쬐어도 눈이 스스로 회복할 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 회복력이 떨어집니다. 수십 년간 우리 눈에 쌓인 자외선은 수정체를 더욱 혼탁하게 만들어 백내장을 유발하고 우리 시력의 중심인 황반을 공격해 황반 변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자외선은 눈 건강에 있어서는 백해무익한 존재입니다. 이 세 가지 도둑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우리 눈을 점점 더 침침하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단순히 노안이라고만 생각해서는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이 원리를 정확히 이해하셔야 제가 앞으로 알려드릴 해결책이 왜 효과가 있는지 무릎을 탁 치며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눈 건강을 망치는 위험한 습관들. 눈이 불편해지면 우리는 인터넷이나 주변 사람들의 말에 쉽게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하지만 제가 진료실에서 본 수많은 안타까운 사례들은 잘못된 민간요법이 오히려 눈을 망가뜨린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작년에 한 70대 어르신이 눈이 너무 아프다며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눈이 새빨갛게 충혈되고 각막에는 온통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이유를 여쭤보니 인터넷에서 눈 운동이 좋다는 말만 믿고 매일같이 눈알을 손으로 꾹꾹 누르는 마사지를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눈을 강하게 누르면 눈의 압력, 즉 안압이 올라갑니다. 이는 시신경을 손상시켜 녹내장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특히 녹내장이 있는 분들께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분은 눈에 좋다는 말만 듣고 정체불명의 약초를 달여서 그 물로 눈을 씻어내다가 심각한 알레르기 결막염으로 응급실에 실려 오기도 했습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더러운 곳 중 하나가 바로 손입니다. 그런 손으로 눈을 비비거나 검증되지 않은 물질을 눈에 넣는 것은 세균과 염증을 스스로 불러들이는 것과 같습니다. 눈 운동이나 눈에 좋다는 특정 식품 하나만으로 눈이 갑자기 좋아지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정보들에 현혹되어 시간을 낭비하는 동안 우리 눈의 진짜 병은 더욱 깊어질 뿐입니다. 지금 당장 그런 위험한 습관들을 멈추셔야 합니다. 제가 알려드릴 방법은 이런 엉터리 정보들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제 40년 경력과 현대의학이 검증한 가장 안전하면서도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침침한 눈을 맑게 되돌려줄 4가지 핵심 비법을 공개하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너무나 간단해서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의심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장담합니다. 딱 2주만 꾸준히 따라 해보시면 여러분의 눈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편안해질 것입니다. 첫 번째 비법은 5분의 기적 눈 온천욕입니다. 이것은 바로 앞서 말씀드린 막혀있는 기름샘을 뚫어주는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딱딱하게 굳은 돼지기름을 녹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따뜻하게 데워주는 것입니다. 우리 눈의 기름샘도 마찬가지입니다. 깨끗한 수건을 물에 적셔 물기를 살짝 짜냅니다. 이 수건을 위생 비닐에 넣거나 접시에 담아 전자레인지에 30초에서 40초 정도 데워줍니다. 꺼내서 손목 안쪽에 대보았을 때 따끈하고 기분 좋다 싶은 온도가 되면 정확합니다. 너무 뜨거우면 절대 안 됩니다.
편안하게 누워서 이 따뜻한 수건을 두 눈 위에 가만히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최소 5분, 길게는 10분 정도 온전히 눈의 휴식을 즐깁니다. 여기서 효과를 2배로 높이는 꿀팁 하나를 알려드리자면 따뜻한 수건 위에 랩을 한 겹 살짝 덮어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온기가 쉽게 날아가지 않고 훨씬 더 오래 유지되어 굳어있던 기름 찌꺼기를 더욱 효과적으로 녹여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비법은 1분 투자로 기름때 쫙 빼는 눈꺼풀 세척입니다. 온찜질로 기름때를 불렸다면 이제 그 노폐물을 깨끗하게 닦아내야 합니다. 때를 불리기만 하고 씻어내지 않으면 소용없는 것과 같습니다. 약국에 가시면 눈꺼풀 세정제 또는 안검 세정제라고 부르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거품 형태로 되어 있거나 세정액이 묻어 있는 솜 형태로 된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쯤 구비해 두시면 매우 편리합니다. 만약 당장 준비가 어렵다면 깨끗한 면봉을 정수기 온수에 살짝 적셔서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온찜질 직후 거울을 보면서 위 눈꺼풀을 살짝 들어 올립니다. 그리고 세정제를 묻힌 면봉으로 속눈썹이 나 있는 부분을 따라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부드럽게 닦아줍니다. 아래 눈꺼풀도 마찬가지로 살짝 뒤집어서 속눈썹 뿌리 부분을 꼼꼼히 닦아줍니다. 이때 꼭 기억하셔야 할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절대로 눈 안쪽에 빨간 점막을 닦으시면 안 됩니다. 그곳은 매우 예민해서 상처를 입기 쉽습니다. 우리는 속눈썹이 자라난 바로 그 뿌리 부분, 눈꺼풀의 테두리만 부드럽게 닦아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비법은 3초의 습관, 완전한 눈 깜빡임입니다. 우리는 보통 무언가에 집중할 때 눈 깜빡이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1분에 15번은 깜빡여야 할 눈을 5번도 채 깜빡이지 않습니다. 게다가 깜빡이더라도 위아래 눈꺼풀이 완전히 닿지 않는 불완전한 깜빡임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동차 와이퍼가 유리창 끝까지 닦아주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시야가 얼룩덜룩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완전한 눈 깜빡임은 깨끗한 눈물막을 눈 전체에 골고루 코팅해주는 가장 중요한 행동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의식적으로 하나, 둘, 셋을 세는 동안 눈을 지그시 완전히 감았다가 천천히 뜨는 것입니다. 눈꺼풀 위아래가 서로 맞닿는 것을 느끼셔야 합니다. 여기서 생활 꿀팁 하나를 드리자면 전화 통화를 하실 때 의식적으로 눈을 감고 통화하는 습관을 들여보시는 겁니다. 상대방의 목소리에 더 집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눈의 휴식과 완전한 깜빡임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네 번째 비법은 2년의 법칙, 똑똑한 선글라스 사용법입니다. 앞서 자외선이 우리 눈에 얼마나 해로운지 말씀드렸습니다. 피부를 위해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듯이 눈을 위해서는 반드시 선글라스를 착용해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냥 어두운 색 안경을 쓰는 것이 아니라 UV 400 마크가 있는 자외선 차단 기능이 확실한 제품을 고르는 것입니다. 이 마크는 유해한 자외선을 99% 이상 막아준다는 인증 표시입니다. 안경점에서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선글라스의 자외선 차단 코팅은 영구적이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흠집이 나면서 그 기능이 점차 떨어집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최소 2~3년에 한 번씩은 선글라스를 교체할 것을 권장합니다. 10년 전에 산 낡은 선글라스가 오히려 눈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십시오. 자, 지금까지 눈 건강을 위한 핵심적인 방법들을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제가 40년간 진료실에 있으면서 환자분들께 정말 많이 들었던 질문들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궁금해 하셨던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시원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원장님, 인공 눈물은 수시로 많이 넣을수록 좋은 거 아닌가요? 정답은 아니요입니다. 많은 분들이 눈이 꿀뻑할 때마다 인공 눈물을 넣으시는데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여기에도 해당합니다. 우리 눈물 속에는 수분뿐만 아니라 눈을 보호하는 좋은 단백질과 영양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인공 눈물을 너무 자주 한 번에 여러 방울씩 넣으면 이 좋은 성분들까지 모조리 씻겨 내려갈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방부제가 들어있지 않은 일회용 인공 눈물을 하루 4번에서 6번 정도 한 번에 한 방울씩만 넣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약을 넣으실 때 안약병 입구가 속눈썹이나 눈에 절대로 닿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입구에 세균이 오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 돋보기 안경을 쓰기 시작하면 눈이 더 나빠진다는데 사실인가요? 이것은 정말 대표적인 오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노안이 와서 가까운 것이 안 보이는데도 돋보기 없이 억지로 보려고 미간을 찌푸리면 우리 눈의 근육들은 과도하게 힘을 쓰게 되어 쉽게 피로해지고 이는 오히려 두통이나 눈의 노화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내 눈에 잘 맞는 돋보기는 부족해진 수정체의 조절 능력을 도와주는 아주 고마운 보조 장치일 뿐 시력을 더 나쁘게 만들지 않습니다. 잘 보이지 않는 것을 억지로 참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돋보기를 맞춰 편안하게 보시는 것이 눈 건강에 훨씬 더 이롭습니다. 세 번째 질문, 요즘 유행하는 눈 마사지 기계 정말 효과가 있나요? 이 질문도 정말 많이 하십니다. 시중에 나온 눈 마사지 기계들을 보면 온열 기능, 공기압 마사지 기능 등이 있던데요. 온열 기능은 제가 앞서 강조했던 눈 온천욕과 같은 원리이므로 눈 주변 혈액순환을 돕고 기름샘에 굳은 기름을 녹이는 데 분명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눈을 직접적으로 강하게 누르는 공기압 마사지 기능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눈을 압박하면 일시적으로 안압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분들은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특히 녹내장이 있거나 안압이 높은 분들은 이런 기능이 병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기계를 사용하시려거든 눈을 강하게 누르는 기능은 피하시거나 사용 전에 반드시 담당 안과 의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내 눈 증상에 따른 1분 맞춤 관리법. 사람마다 얼굴 생김새가 다르듯 눈이 불편한 증상도 조금씩 다르게 나타납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가장 불편하게 느끼는 증상에 따라 어떤 관리에 더 집중해야 하는지 핵심만 콕콕 짚어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침에 일어날 때 눈이 특히 뻑뻑하고 모래알이 굴러다니는 것 같다면 이것은 밤사이 눈꺼풀의 기름샘에서 나온 노폐물과 굳은 기름이 눈 표면에 말라붙어 생기는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이런 분들은 다른 무엇보다 아침에 실천하는 눈 온천욕과 눈꺼풀 세척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밤새 굳어있던 기름때를 따뜻하게 녹여내고 깨끗하게 닦아주는 것만으로도 하루의 시작이 믿을 수 없을 만큼 상쾌해지는 것을 바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둘째, 평소에는 괜찮은데 유독 찬바람을 쐬거나 밖에 나가면 눈이 시리고 눈물이 주르륵 흐른다면 이는 눈물의 기름층이 약해져 보호막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는 신호입니다. 눈물막이 튼튼하지 못하니 작은 자극에도 눈이 과민하게 반응하여 방어적으로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완전한 눈 깜빡임을 의식적으로 자주 하여 눈물막을 튼튼하게 다져주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또한 외출 시에는 선글라스나 바람막이 안경을 착용하여 눈이 바람에 직접 노출되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셋째, 오후만 되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신문이나 스마트폰 글씨가 유독 흐려지고 초점이 잘 안 맞는다면
이것은 수정체의 조절 기능이 피로해져 나타나는 대표적인 노안 피로 증상입니다. 우리 눈 근육이 이제는 좀 쉬고 싶다고 아우성을 치는 것이죠. 이런 분들께는 휴식이 급선무입니다. 책이나 스마트폰을 보실 때 15분이나 20분에 한 번씩은 반드시 고개를 들어 창밖의 먼 산이나 건물을 20초 이상 지그시 바라봐 주세요. 눈의 긴장을 풀어주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때 완전한 눈 깜빡임을 함께 실천하여 마르기 쉬운 눈 표면을 촉촉하게 유지해 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선생님, 정말 신기합니다. 평생 이렇게 눈이 편안했던 적이 없어요. 이것은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2주간 실천하신 부산에 사시는 78살 김순덕 어르신께서 제게 하신 말씀입니다. 김 어르신은 매일 아침 성경을 읽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는데 몇 년 전부터는 눈이 침침하고 아파서 10분도 채 읽지 못하고 눈물을 훔치기 일쑤였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제 말을 반신반의하셨지만 속는 셈치고 딱 2주만 따라 해보자 마음먹으셨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따뜻한 수건으로 눈 온천욕을 하고 면봉으로 눈꺼풀을 정성껏 닦아주셨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2주가 지난 후 어르신은 돋보기 너머로 보이는 성경 구절이 그렇게 또렷하고 선명할 수가 없었다고 이제는 30분도 거뜬히 읽을 수 있게 되었다며 아이처럼 기뻐하셨습니다. 수원에 사시는 83살 박철수 아버님의 경우는 더욱 극적이었습니다. 평생 운전을 업으로 삼으셨던 아버님은 밤만 되면 빛이 번져 보여 운전대를 잡는 것이 두려웠다고 합니다. 혹시나 사고라도 낼까봐 해가 지면 외출도 삼가셨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시고 한 달 뒤 아버님은 아들네 집에 다녀오겠다며 자신 있게 운전대를 잡으셨습니다. 가로등 불빛 번짐이 훨씬 줄어들고 시야가 맑아진 것을 직접 느끼셨기 때문입니다. 이분들의 이야기가 단지 특별한 기적처럼 들리시나요? 아닙니다. 이것은 꾸준히 실천하는 모든 분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나이가 많다고 이미 노안이 심하다고 포기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눈에 보약이 되는 음식, 독이 되는 음식, 제가 알려드린 4가지 핵심 비법을 실천하시면서 먹는 것까지 신경 써주시면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우리 눈에 보약이 되는 음식과 독이 되는 음식을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눈에 보약이 되는 3대 영양소입니다. 첫째, 황반지킴이 루테인과 지아잔틴입니다. 우리 눈의 필름 역할을 하는 망막, 그 중에서도 시력의 90%를 담당하는 중심부를 황반이라고 합니다. 루테인과 지아잔틴은 이 황반을 유해한 빛으로부터 보호하는 천연 선글라스 역할을 합니다. 이 성분은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 상추 같은 짙은 녹색 잎채소에 풍부합니다. 특히 기름과 함께 볶아 드시면 흡수율이 더욱 높아지니 시금치나 물에 들기름 한 방울 떨어뜨려 드시는 습관을 들이시면 아주 좋습니다. 둘째, 염증 사냥꾼 오메가3입니다. 안구 건조증의 주된 원인 중 하나가 바로 눈꺼풀 기름샘의 만성 염증입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우리 몸의 염증 반응을 줄여주고 눈물의 기름층을 튼튼하게 만들어 눈물이 쉽게 마르는 것을 막아줍니다. 고등어, 꽁치, 연어 같은 등푸른 생선에 풍부하니 일주일에 2번 이상은 식탁에 생선을 올려주십시오. 셋째, 혈관 청소부 안토시아닌입니다. 이 성분은 눈의 미세혈관을 튼튼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도와 눈의 피로를 풀어주는 효과가 탁월합니다. 주로 보라색을 띠는 식품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블루베리, 가지, 검은콩, 자색 고구마 등을 꾸준히 챙겨 드시면 눈이 한결 맑아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 눈에 독이 되는 음식도 있습니다.
바로 설탕, 밀가루, 흰쌀밥 같은 정제 탄수화물입니다. 이런 음식들은 우리 몸의 혈당을 급격히 올려 염증 수치를 높이고 혈관 건강을 해칩니다. 눈의 건강은 결국 혈관 건강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과자나 빵, 달콤한 음료수 대신 건강한 간식으로 입을 즐겁게 해주시고 흰쌀밥보다는 현미나 잡곡을 섞어 드시는 것이 눈 건강을 위한 현명한 선택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지금 바로 병원으로 가야 할 위험 신호. 여러분, 제가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은 꾸준히 실천하시면 눈 건강을 되찾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즉시 병원으로 달려가야 하는 응급 상황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증상이 나타난다면 절대 망설이거나 지체하지 마시고 가장 가까운 안과나 응급실을 찾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시력을 지키기 위한 약속입니다. 첫째, 갑자기 한쪽 눈의 시야 일부가 검은 커튼을 친 것처럼 가려져 보일 때, 이는 우리 눈의 필름인 망막이 찢어지거나 떨어져 나가는 망막박리의 대표적인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한번 떨어진 망막은 시간이 지날수록 회복이 어려워지므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둘째, 눈앞에 떠다니는 날파리나 검은 점의 개수가 갑자기 폭발적으로 늘어날 때 한두 개의 비문증은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수십, 수백 개로 늘어나면서 눈앞을 가릴 정도라면 이 또한 망막에 구멍이 났거나 출혈이 생겼다는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셋째, 어두운 곳에서 눈앞에 번갯불이 번쩍거리는 현상이 반복될 때,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것처럼 눈 가장자리에서 빛이 번쩍거리는 증상이 계속된다면 망막이 비정상적인 자극을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또한 망막박리의 전조 증상일 수 있으니 반드시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넷째,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극심한 안구 통증과 함께 머리가 깨질 듯한 두통, 구토 증상이 동반될 때, 이는 안압이 급격하게 상승하여 시신경을 손상시키는 급성 폐쇄각 녹내장 발작일 수 있습니다. 안압을 빨리 떨어뜨리지 않으면 단 며칠 만에도 실명에 이를 수 있는 매우 위급한 상황입니다. 이 네 가지 증상은 우리 눈이 보내는 마지막 비상벨과도 같습니다. 내일 아침에 가봐야지 하고 미루지 마십시오. 바로 지금 여러분의 시력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70평생을 살아보니 인생의 즐거움은 아주 사소한 것들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맑은 날 파란 하늘을 보는 즐거움, 좋아하는 책의 글자를 하나하나 뜯어보는 즐거움, 사랑하는 가족의 얼굴을 선명하게 바라보는 즐거움. 침침한 눈은 단순히 안 보이는 불편함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자신감을 앗아가고 세상과 우리를 단절시키며 삶의 질을 송두리째 떨어뜨립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린 네 가지 방법, 눈 온천욕, 눈꺼풀 세척, 완전한 깜빡임, 똑똑한 선글라스 사용. 이 네 가지는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제 의사 인생을 건 가장 진솔한 처방전입니다. 비싼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힘든 노력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여러분의 하루에서 단 10분만 여러분의 소중한 눈을 위해 투자하시면 됩니다. 오늘부터 당장 시작해 보십시오. 이제 여러분은 돋보기 없이 식당 메뉴판을 당당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손주에게 흐릿한 눈이 아닌 맑고 총명한 눈으로 책을 읽어주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실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드라마 주인공의 표정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아름다운 저녁 노을을 온전히 가슴에 담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맑아진 눈은 잃어버렸던 삶의 즐거움을 다시 선물해 줄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우리는 얼마든지 맑고 건강한 눈으로 세상을 볼 권리가 있습니다.
더 이상 나이 탓, 노안 탓하며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더욱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아래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 방법을 실천해 보시고 경험한 여러분의 놀라운 성공 스토리를 댓글로 들려주신다면 저에게도 그리고 다른 분들에게도 큰 희망과 기쁨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눈 건강의 전환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이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언제나 맑고 빛나기를 응원합니다.